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과거에 우리가 접근해왔던 방법과 우리가 지금부터 접근한 방법,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인공지능을 접근하는 방법들이 대부분 사람, 기계, 이렇게 대립적인 관계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는 개념 자체가 소설이라든지 혹은 영화를 통해서 먼저 대중에게 퍼졌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이야기의 재미를 위해서 사람과 기계의 어떤 대립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를 푸는 경우가 많았겠죠. 그래서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 파괴적인 접근 방식, 즉 인간의 일자리라든지 인간을 대체하는 형태의 기계로서 접근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이렇게 대립적인 관계로 인공지능을 바라보기보다는 협력적인 관계로 바라보는 것이 더 유용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접근 방식이 사람의 지적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기계로 구현하는 것, 그것을 과거 인공지능의 개념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번 수업에서 접근하는 인공지능의 방법은 지금의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게끔 도와주는, 즉 컴퓨팅 어시스턴트 혹은 서포터의 역할로서의 인공지능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즉 우리는 사람의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즉 바이오 헬스 데이터들을 모두 살펴볼 수가 없는 거죠. 바이오 헬스 데이터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바이오 헬스 데이터의 특징이 굉장히 많은 양과 그리고 굉장히 마이크로 혹은 나노 레벨의 관측이 불가능한 수준의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데이터를 사람은 직접 관측하고 해석하기 불가능하니 어떤 식으로든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데이터를 모아주고 해석해주고 그걸 바탕으로 사람이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 그것으로서 인공지능을 접근하는 것이 좀 더 유용하고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컴퓨팅 어시스턴트로서의 기계 혹은 인공지능의 활용은 앞으로 더욱더 두드러질 추세입니다. 컴퓨터가 나타난 시점을 보통 2차 세계대전 중반 정도로 보통 보는데요. 그때 당시에 나타난 컴퓨터는 대부분의 역할이 계산 능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적인 목적으로서 미사일이 어떻게 날아가야 되는지 궤도를 계산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발전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사람이 담을 수 없는 정도의 정보량들을 데이터베이스라든지 혹은 검색 기술 같은 걸 이용해서 빠르게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정보화 도구로서 많이 지원이 됐었죠. 사람이 관측하기 불가능한 데이터들을 대시 관측해서 해석해주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서포팅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이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큰 틀을 하나하나씩 뜯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갖고 있는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것을 머릿속에 새석한 다음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인공지능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커다란 세상을 어떤 식으로든 인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인지된 내용들을 컴퓨터 안으로 가지고 오게 되고요. 그 컴퓨터 안으로 가지고 온 내용을 가지고 마치 사람이 머릿속에서 해석을 하듯이 기계도 어떤 엔진을 통해서 해석을 한 뒤에 좋은 의사결정을 다시 세상에다가 적용하는 그러한 방식, 즉 perception과 application 두 단계를 통해서 인공지능의 전체 흐름이 작동되게 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다시 사람이 하는 것과 기계가 하는 것들을 각각 나눠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현실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이 흔히 말하길 오감을 통해서 인식한다고 합니다. 즉 눈으로 보거나 냄새를 맡거나 만지거나 하는 이런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어떤 정보들이 모아지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모든 정보들은 뇌로 전달돼서 이 뇌에서 어떤 좋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공지능을 개발한다는 것은 이렇게 사람이 하는 지능의 프로세스, 어떤 지적 행위 자체를 비슷하게 기계로 구현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즉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기계가 세상을 관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측한 내용들을 사람의 감각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센서라는 장치를 통해서 수집하게 되죠. 예를 든다면 사람의 눈을 대신할 수 있는 카메라 혹은 사람의 촉감을 대신할 수 있는 터치 센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들을 모으게 되죠. 그리고 그런 정보들은 사람의 뇌로 모아지듯이 어떤 식으로든 데이터로 모여서 컴퓨터가 가공할 수 있는 형태의 정보들로 취합이 되고요.
그 취합된 정보들을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해석하고 그 해석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그러한 구조로 가게 됩니다. 자, 이 구조에서 하나만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자면, 가만히 비교해 보시면 사람이 센싱할 수 있는 감각은 5감 혹은 더 추가하자면 6감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기계가 센싱할 수 있는 정보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보시면 사람의 오감을 대체할 수 있는 센서는 이미 다 개발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절대로 센싱 불가능한 정보들도 기계는 센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유전자 레벨의 정보를 우리는 눈으로 볼 수는 없죠. 하지만 그것들을 대신 기계들은 센싱해서 정보화할 수 있습니다. 혹은 대단히 커다란 정보들, 예를 들면 천문학적인 정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임스 웹 같은 그런 망원경을 통해 수집되는 정보들은 사실은 사람이 센싱할 수 없는 정보까지, 적외선이든 자외선이든 혹은 그 외의 정보들도 모두 수집해서 기계에 가공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게 됩니다. 즉, 사람이 갖고 있는 지적 능력을 보다 더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기계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기계가 사람이 다룰 수 없는 정보까지 가지고 있고요. 그 정보들을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지적 능력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죠.